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태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그 미래형 인재로 키우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일단 뭐 아이가 잘 미래형 인재로 키우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이제 입시 측면에서 입시 전문가를 모셨으니 입시 측면에서 이 고교학점제가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아이를 키우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아이는 또 뭐가 도움이 되냐면 좀 대입을 준비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강의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고 집중하신다면 고교학점제 제가 전문가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겁먹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크게 이제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궁금해 하실 거. 고교학점제가 뭐야? 아우, 말도 많은데 이게 진짜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교학점제가 언제 적용이 되냐 하면 2028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2028 대입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가 결국 대입에서는 어떻게 되지? 라는 걸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알겠어.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 아이는 지금 아직 어린데 그거를 또 거꾸로 우리 아이한테 데리고 와서 어떻게 역량을 키워야 대비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조금 양이 많은데 우리 겁먹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도록 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기보다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뭐냐? 아니, 이 사람아, 2025년인데 왜 하필이면 2022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2022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 됐던 학생들이 적용되는 그 교육과정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 얘네들이 28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거죠. 따라서 22 개정 교육과정은 25 고교학점제에 적용이 되고 28 대입제도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한참 뒤 얘기인데 왜 지금 이걸 얘기하지?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게 아주 혁명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의 틀을 뒤집어 놓는 아주 혁명적인 제도가 2022 개정, 즉 2025년도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애부터 적용이 되니 당분간 꽤 오랫동안 지속되겠죠. 그게 우리 아이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막상 닥치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올해 애들이 6월 달에 멘붕 왔잖아요. 왜 멘붕이 왔냐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목을 지금 선택해야 돼요. 웃기죠? 고등학교 1학년 갓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애인데 앞으로 3학년 1학기 때 무슨 과목 들을 거야? 라고 공문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를 선택해야 될지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고교학점제 듣다가도 실제로 그 공문을 받으면 너무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도 해당될 수 있고 아이한테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힘든 게 또 고교학점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나 다행이죠. 왜요? 초등학교 때, 유초등학교 때 지금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역량을 키워가면 이것처럼 또 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이 여러 개가 있지만 크게 3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학점 기반 교육과정에서 학기 단위의 과목 운영, 이게 무슨 얘기냐면 2학년 1학기에 들었던 과목하고 2학년 2학기에 들었던 과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러잖아요. 1학년 1학기 때 들은 과목이 1학년 2학기 때도 듣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학기 단위로 쪼개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과목의 개수가 많아지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게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기 단위 과목 운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 모든 고등학생은 이제 6개월 단위로 입시를 치르는 거예요. 요 정도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선택 과목의 체계가 변화. 이게 말이 어렵지만 과목이 되게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되게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밥 먹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갈비탕 주는 집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되게 뷔페로 하죠. 그러면 뷔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를 게 많은 거잖아요. 갈비탕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점점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학생 수요자, 그러니까 학습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과목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이스크림도 딸랑 딸기맛만 먹어라 이러는 것보다 민트 초코도 먹고 바닐라도 먹고 되게 종류가 많을 때 내가 골라지는 게 많은 거죠. 따라서 이게 많아지는 건 사실은 학생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게 또 많이 주니까 뭐를 골라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뭐를 골라야 나한테 유리한지를 모르니까 애들이 되게 당황해요. 근데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오늘 강의를 듣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의 체계가 변화가 되는데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마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아니 저런 과목이 있어? 저거는 대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야? 와, 저런 과목도 배우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수 기준 도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율이라는 게 40%가 못 미치잖아요. 그럼 얘가 졸업을 못 해요,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학기 단위로 우리가 과목이 운영되고 과목의 개수가 많아졌고 반드시 성취도가 40%가 넘어야지 졸업을 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고교학점제는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죠. 자, 보세요. 2022 개정교육과정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혁명적 변화라고 했죠. 이 혁명적 변화를 도표로 나타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우리 아이 고등학교 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정말 옛날 학부모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현재 고등학교 체제고 꽤 오랫동안 갈 거예요. 꽤 오랫동안 갈 거예요. 이거를 바꾸려고 한 20년 노력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복잡한데 뭐부터 봐요? 자, 봅시다. 첫 번째는 교과냐 창체냐, 창의적 체험활동의 준말이거든요. 교과냐 창체냐. 그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2022 개정교육과정 나 강의 들었잖아.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은 교과와 창체로 나뉘어. 요 정도만 얘기해도 오, 입시 고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교과냐 창체냐. 창체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교과는 어머님들 많이 아실 만한 과목이에요. 교과. 우리가 흔히 내신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교과는 크게 보통과 전문으로 나뉘는데 전문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일단 보통. 그리고 보통에서는 이제부터는 외워야 돼요. 자, 이제부터 외웁시다. 공통과 선택이다. 요거. 공통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듣는 과목이 공통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의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고1 때 배워야 될 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공통 과목은 그렇게 우리가 고교학점제에서 고민할 계제가 안 돼요. 문제는 선택 과목이에요. 이게 6월 달에 애들이 멘붕이 오는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인 거죠. 요것만 잘 넘으면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고요. 요거를 잘못 선택하면 내내 힘들어요. 자, 이 선택 과목은 또 이제 3개로 나뉘어. 자꾸 이렇게 외워야 될 게 많지만 요것만 외우면 돼요. 제가 시험 볼 거예요.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진로, 융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 과목은 몇 개로 나뉜다고요? 3개. 3개인데 하나하나 일반, 진로, 융합. 여기까지만 알면 고교학점제는 끝. 여기까지만 알면 고교학점제 끝. 다시 일반, 진로, 융합선택. 요것만 아시면 돼요.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게 22 개정교육과정이다. 그것은 교과냐 창체냐. 그리고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있는데 전문교과는 지금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보통교과는 공통과 선택이 있는데 공통도 그렇게 고민할 계제가 안 된다. 선택이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진로, 융합. 요거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자치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일단은 지금 고교학점제는 바로 일반, 진로, 융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점수대의 아이들 중에 내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에서 10등 하는 애가 있다고 쳐볼게요. 30명 중에. 그리고 쟤도 10등, 저 반에서 쟤도 10등. 저 학교에서 10등. 그럼 내신은 같겠죠. 그러면 얘가 같은 10등 중에 앞서 나가려면 어떤 과목이 선택됐는지에 따라서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어요. 이게 고교학점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교학점제 그러면 진로에 맞는 거를 그냥 선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일반 진로 융합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단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시작해야 돼요. 다시 한번 선택 과목은 일반 진로 융합이고 대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이 들어가요. 따라서 공통 과목은 몇 학년 때 듣겠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요 정도만 알아도 고교학점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은 됐다. 요거까지 이해하셨다고 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뭐가 글자가 이렇게 많아? 자, 이제 잘 봅시다. 졸업할 때까지는 무조건 3년간 밑에 빨간 거 있죠? 어떻게? 192학점. 이게 학점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한 학기가 16주예요. 한 학기가 16주예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있죠? 그럼 여기에 내가 국어 시간이 월, 화, 수, 목 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듣죠? 그렇죠. 4번 듣죠. 근데 이게 한 학기 동안 듣겠죠? 왜?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학기 단위로 이수한다면서요. 그러면 일주일에 16주 동안 4번 들었죠? 그럼 얘는 국어를 4학점을 이수했다 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점이 뭔지도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많아.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니까 학점은 16주 단위잖아. 이건 좀 잘난 체 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1학점은 16회 수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옆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뭐예요? 주당 평균 3시간이면 자 봅시다. 그러면 한 학기당 몇 학점을 이수하는 거죠? 3학점을 이수하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는 총 몇 학기가 있죠? 아시잖아요. 1학년 몇 학기예요? 2학기. 2학년도 2학기. 3학년도 2학기. 그럼 총 몇 학기? 6학기죠. 근데 한 학기당 몇 학점을 이수한다고요? 3학점. 그럼 3, 6 얼마죠?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은 18학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졸업할 때까지 192학점을 맞춰야 되니 들어야 될 교과는 174학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까지만 이해하면 웬만한 고등학교 교사보다 나아요. 축하드리고요. 일단 합격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창의적 체험 활동과 수업량이 분리가 되어 있고 이것도 학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봐봐요. 동아리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10등이면 어떤 동아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설 수 있죠. 이게 고교학점제라니까요. 그렇지. 또 진로활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진로활동을 한다고요. 그럼 진로활동 동안에 멍하니 있는 애가 있고 내가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돼서 내 진로를 탐색해서 자료를 서치.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통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이게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디지털 학습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생기부가 알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딱 학교에서 보고 어이고 같은 10등이면 와 얘가 또 뛰어나구나. 그럼 얘를 뽑게 되는 거죠. 이것이 효과적인 입시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굉장히 귀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단연평가하는 게 옳은 거죠. 그리고 시험에서는 한두 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역량은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추적 결과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강제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으로 했던 친구들은 내가 성적이 좀 낮아도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공부만 잘하는 애들이 이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좀 이따가 2028 대입제도 바뀌는 거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일 어려워요. 이제부터는 쉬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교과는 174, 그 다음에 창체는 18. 그래서 192학점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졸업여건, 평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요건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크게 2개로 나뉠 수 있는 거예요. 교과 생활과 창체 생활로 나뉠 수 있는 거예요. 교과만 잘해도 안 되고 창체만 잘해도 안 되고 얘 2개가 믹스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한 학점은 16주를 기점으로 일주일에 몇 번 듣느냐. 이거를 192학점을 들어야 졸업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됐죠? 여기까지만 됐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어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이론이에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모르면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고교학점제의 ABC예요. 알파벳 같은 거니까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쉬워요. 이제부터는 복잡해 보이지만 쉬워요. 자, 이제 그럼 알겠다. 그럼 왼쪽, 그거를 외우니까 편집표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 보이세요? 보통교과? 저거 아까 어디서 들은 말인데? 보통교과는 뭘로 나눈다고 했죠?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는데, 저게 눈에 보이네? 그럼 선택과목이 또 몇 개로 나뉜다고 했죠? 3개. 어떻게? 일반 진로 융합. 자, 어머님들 잘 보세요. 지금 이 표 있죠? 이 표를 제가 만든 표가 아니에요. 이거가요,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표예요. 와, 이제 우리 유초등 학부모님들이 교육부 보도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왼쪽 게 보이잖아요. 구분이. 그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빨간 거 핀 거 있죠. 상대평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가는 크게 두 가지 평가로 나뉘어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그런데 내신은 말이에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결정이 땅땅땅땅땅 났어요. 이 상대평가라는 건 뭐냐면 쟤보다 내가 잘해야 등급을 잘 받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과목을 선택할 때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것 같지만 그 과목을 선택함으로 내신에 불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은 거죠. 그럼 물리 과목 중에서 어려운 걸 택하면은 생기부에서 가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는 애가 우리 학교 전교 10등 하는 애들이 다 선택하고 듣는 애가 20명밖에 안 돼. 나도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내신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신이 안 나.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평가를 꼭 아셔야 돼요. 상대평가는 5등급제예요. 몇 등급제요? 5등급제. 요것만 아시면 돼요. 5등급제. 요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대학교에 넘어가는 건 우리 생각만큼 단순하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어떻게 넘어가냐면 저 다 넘어가요. 그럼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니 옆에 절대평가는 또 뭐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특목 자사고를 간 거예요. 특목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그래도 조금 내신 받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특목 자사고에서 5등급 중에 3등급 할 수 있죠. 그런데 얘가 공부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선 얘가 단순히 등급만으로 얘의 역량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봤더니 성취도는 A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평가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면 등급이 좀 낮더라도 성취도가 좋으면 좀 감안할 게 있겠는데 그리고 생기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등급이 정말로 좋지만 성취도가 B일 수도 있는 거죠. 와, 이거는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대학교에서는 다면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애가 수강자 수가 너무 적으면 등급 받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강자 수까지 줘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5등급제로만 넘어가도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서 실제로 생기부하기가 진짜 중요해졌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등급이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5등급이 있다. 요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아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평가라는 건 이제 정양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양적 기준은 뭐냐면 그냥 숫자로 애들을 나누는 거예요. 아이고. 자, 농구 선수를 뽑으니까 일단 키 순서대로 와봐. 딱딱딱 한 거죠. 근데 키가 150인 애도 오고, 190인 애도 오고, 180인 애도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농구라고 하는 건 키가 클수록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명을 뽑아야 되는데 5명이 왔는데 190, 180, 170이 되고 160, 150은 떨어져. 요게 정량적 평가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90은 키가 크니까 얘는 무조건 패스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170과 160이었잖아요. 160은 약간 떨어졌죠. 근데 170은 붙었죠. 이게 정량적 기준이야. 가급적 똑같은 기준이라면 걔를 뽑겠지만 세상에 170애를 봤더니 얘가 몸무게가 150kg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애가 관절이 안 좋아, 젊은데. 그런데 160인 애는 점프력도 좋고 겁나 스피드도 빠르단 말이에요. 이게 정성적 기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같은 160의 애 중에서도 스피드가 빠른 애가 있고 좀 둔한 애가 있으면 걔를 뽑겠죠. 이게 과목 선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입에서는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보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정량적 기준이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5등급이라는 거예요. 빨간 거 보이시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와, 우리 어머님들 웬만해 걱정하지 마세요. 웬만해서 5등급 받기 진짜 어려워요. 이게 5등급은 하늘이 내려야 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이게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요.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4등급은 나오거든요. 농담이고 국문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다 1등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2등급에 1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등? 11등. 너무 억울한 거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 11등이 있겠죠. 그러면 15등도 있겠죠. 그러면 11등 몇 등급? 2등급. 15등 몇 등급? 2등급. 같은 2등급이죠. 그때 몸무게나 스피드를 본다고요. 그게 뭘까? 그게 정성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요거 외웁시다. 정량적 기준에서는 5등급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요 숫자를 외워야 돼요. 뭐를 외워야 되냐? 10과 34. 다시 한번 10과 34. 지금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34% 안에만 들면 정성적 기준으로 인서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기회가 훨씬 많아진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단순히 어떻게 애를 키로 뽑아. 170대 애 중에 이 종목에 맞는 체형들을 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종목에 맞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정성적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네, 정성적 기준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만으로 볼 수 없는 그거.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렇죠. 아이가 막 천재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성적 기준이에요. 시험 점수는요, 정량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제 성적표를 보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맨날 그래요. 아, 우리 아이가 실수했어요. 그 얘기부터 하세요. 얘가 정말 머리가 좋은데, 아유, 시험만 보면 너무 떤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가 머리가 너무 좋죠. 이게 정성적 기준이고요. 정량적 기준은 시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처럼 시험 결과만 보고 오면 우리 아이 같은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꽤 오랫동안 갈 거예요. 그러면 정석 기준은 뭐냐? 정성적 기준의 선택이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수강 신청이다. 아니, 고등학교 시간표를 고등학생이 짜요? 그렇다니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시간표를 짜본 적이 없어서 이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의 아이를 키울 때는 별 고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뭔가 좀 도와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배우시는 거거든요. 이 수강 신청이 보통 9월, 10월, 11월 정도에 확정이 돼요. 그 전에 수요조사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그게 6월이에요. 근데 이 수강 신청이 어떻게 되냐면 2학년, 3학년 때까지 디자인을 해서 3학년 과목도 1학년 때 가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6월이면요. 중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중학생들 보면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개념이 없으면 남들이 선택하는 과목만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같은 10등 안에서 그 10등 안에서 그냥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거기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성적 기준의 표준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과목을 선택해야 그 과목의 평가를 하는 거죠. 따라서 그 과목을 택하지 않으면 그 과목의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인데 두 번째는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전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 값진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성적 기준은 생기부에 어디 기재가 되느냐면 이게 생기부거든요. 우리가 흔히 입시에서 쓰는 서류예요. 서류.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은 서류로 대학을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에 대해서는 몰라.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는 건 뭐죠? 수능만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능 제도를 자꾸 고교학점제에 대입하려다 보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점의 전환을 가져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구몬의 토크 콘서트 같은 거잖아요. 관점, 너무나 좋은 강의라니까요. 잘 봅시다. 1번 생기부에 뭐가 들어가냐? 인적사항, 너 이름 뭐냐?
유태성입니다. 아, 유씨구나. 마이너스 10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입시에 큰 영향이 없어요. 쭉쭉쭉쭉쭉 가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5번과 6번. 봐봐요. 아까 2022 개정교육과정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뭐죠? 교과와 창체. 와, 대답하시네. 창체와 교과.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생기부예요. 그러면 이 교과에는 뭐가 적히느냐? 아까 배웠잖아요.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체는요, 정성적 기준이 들어가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체형도 보고 스피드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10등 안에서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고, 또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교 1등인데 이게 안 좋아서 학교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공부만 잘했던 애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왜 이 제도를 싫어하냐면, 아니 공부만 하면 우리 아이 전교 1등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실제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을 입체적으로 키워야 되고 사실 극상위권만 있는 건 아니어서.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점수로 나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과를 가고 싶지 않은데 학교만 보고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거를 진짜로 배우고 싶었던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아이의 기회비용이 상실되고,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는 애는 또 반수라는 거래요. 요즘 재수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학원도요, 재수 종합반이 난리예요. 이건 국가적으로도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역행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이제부터 쇼핑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단어가 교과와 과목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교과, 과목해서 교과는 뭐고 과목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나 그거 이미 알았는데, 이게 물어보면 몰라요. 교과하고 과목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교과는 남자고요. 과목은 유태성이에요. 그러니까 교과는 큰 바구니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일이라는 교과에 레몬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동물이라는 교과에 기린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과를 택하는 게 아니라 과목을 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과목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는 큰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에 세상에 과목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배웠죠? 편제, 공통과 선택이 있다. 선택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쪽지 시험 봤잖아요. 3가지잖아요. 뭐죠? 일반, 진로, 그리고 융합. 이해가 되시죠? 와, 이론이 되니까 저런 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제분이 고등학교에 가면요, 아마 학부모 총회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3월 달에. 그러면 학교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과목 편제라는 아주 복잡한 표를 보여줄 텐데, 그 표가 바로 이거예요. 그때 교과가 뭔지 과목이 뭔지도 모르면 이게 정말 멘붕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공통은 제가 고민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 그냥 선택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진로 융합이에요. 아, 보세요. 독서 토론과 글쓰기가 단원명이 아니라니까요. 수행평가 활동명이 아니야. 교과서 이름이에요. 매체 의사소통이 교과서 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언론학과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언론학과를 가는 애들은 매체 의사소통을 들으면 가점을 받는 거죠. 근데 고교학점제가 어떤 게 맹점이냐면, 내가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뭔가를 선택을 못하는 거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를 선택할 때 쟤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너 뭐 선택하려고 메뉴판처럼 준단 말이죠. 제가 신혼여행을 프랑스 파리로 갔다 왔는데, 그 배낭여행으로 갔거든요. 약간 프랑스 식당에 갔는데 뭐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메뉴판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 사실 중국집에 가도 메뉴판 잘 볼 줄 몰라요. 맨날 뭐 먹죠? 꼬바로우 정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교과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기자가 되고 싶다. 그럼 저 같으면 매체 의사소통 교과서를 한번 보겠어요. 이게 들을만한지 안 들을만한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어 교과예요. 근데 실제로 국어, 영어, 수학은 크게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선택의 측면에서 보면. 왜? 다 중요한지 아니까. 가장 중요한 고교 선택지에서는 사회하고 과학 과목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이번엔 수학. 와, 수학 나왔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수학은 바로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 별표 200만 개, 대수, 미적, 원, 확통, 그 다음에 별표 쳐야 되는 거. 그 밑에 진로에 기하와 미적분 2.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선택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대수, 미적, 원, 확률과 통계는 다 선택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저게 수능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저 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학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일반 과목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고요. 심지어 국어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여기 보면 기하 미적 2 있죠. 이거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를 가려면 반드시 택하셔야 돼요. 반드시 택하셔야 돼요. 반드시 택하셔야 돼요. 반드시 택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면 실제로 옛날에 내신 등급이 9등급제였거든요. 근데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범위가 넓어졌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꼼꼼히 과목 선택을 보는 거예요. 같은 2등급이어도 미적을 택한 아이의 2등급과 미적 2죠. 미적 2를 택하지 않은 아이 2등급은 차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학이 권장 이수 과목이라는 걸 막 발표해요. 오늘 그 강의도 해요. 얼마나 좋은 강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뭐 문과 갈 건데 이거 아니야. 확률과 통계 겁나 중요하고요. 특히 경영 쪽에 관심 있는 애들 있잖아요. 경제 수학. 그렇죠. 요즘 또 IT 관심도 많아요. 인공지능 수학이 단원명이 아니라니까요. 수학 교과서 내에 한 3단원, 챕터 3이 아니라 저걸 한 학기 동안 듣는 과목이고 그게 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넘어가 볼까요? 영어도 일반 선택 과목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국제 계열을 갈 거라든지 어문 계열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세계 문화 영어. 예전에는 없던 과목이에요. 직무 영어, 미디어 영어. 아까 언론학과가 나왔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꾸로 영어가 자신감 있는 애들은 이게 어차피 5등급이니까 영어를 많이 선택함으로써 등급을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이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과목 하나 누락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영수는 어차피 우리 중요한 거 알잖아요. 그죠? 문제는 사회과학이에요. 왜냐면 요거를 탐구 교과라고 하거든요. 탐구 영역이라고 하죠. 근데 탐구 영역은 크게 사회와 과학으로 나뉘는데 이걸 섞어서 이 중에 몇 개를 고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문사회 계열 쪽은 아무래도 사회교과의 과목을 택한 아이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고 베너핏을 주는 거죠. 이공계는 과탐을 많이 선택해요. 과학을. 그래서 여기서 문과냐 이과냐는 개념이 나와요. 실제로 문과냐 이과냐는 개념은 없어요. 하지만 저 선택을 함으로써 카테고리를 문과냐 이과냐라고 대학교에선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문과라는 말 안 써요. 요즘은 인문사회 계열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전식으로 하면 문과 계열이에요. 같은 말인데 문제는 일반 진로 융합이 막 섞여 있는 거죠. 여기서 키포인트. 융합 과목은 말이에요. 사회하고 과학 융합 과목은 유일하게 5등급이 안 나와요. 성취도만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저 과목을 선택해서 5등급에서 등급이 밀릴 바엔 아싸리 융합을 택함으로써 등급을 피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하고 과학은 피할 곳이 있다. 그게 융합 선택 과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판사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뭘 선택하면 되겠어요? 법과 사회를 택해야겠죠. 경영학과 갈 친구들은요. 경제를 택해야겠죠.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아이의 진로가 구체적으로 잡힐수록 과목 선택하긴 용이해요. 그래서 이 개정교육과정은 중학교까지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기제 때 아이의 진로 방향을 잡은 애들한테 베너핏을 주는 제도가 고교학점제이다. 자, 이제 과학을 보세요. 이제 과학이 진짜 중요한데 과학도 보니까 융합은 등급 안 나오죠. 성취도만 나오죠. 자, 근데 중요한 거 과학은 진짜 중요해요. 일반 진로가 있죠.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진로 과목이 중요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일반 과목을 듣고 진로 과목을 택해야 그게 말이 돼요. 예를 들어 보면 물리를 피하고 전자기와 양자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체계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특히 이공계 가래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아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공계에 기계공학과를 간다든지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물리를 듣는 게 낫겠죠. 지구과학보다는. 그런데 말이에요. 물리를 택한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내신 등급이 밀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은 들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선택은 내신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전공이 그쪽 분야라면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과목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목 위계도 일반 다음에 진로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과목이 2학년 1학기 때 있으면 진로 선택 받으면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에 있는 시기예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 일반 과목을 건너뛰고 3학년 1학기 때 세포와 물질대사를 듣는 건 너무 이상해요. 인수분해를 듣지 않고 미적분을 듣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공계를 갈 애들은 일반 선택 과목 대비를 좀 해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과학교과. 그리고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실제로 체육, 예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술과정, 정보교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저기는 안 듣느냐? 그건 아니고 필수적으로 저 중에서 몇 개를 들어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학교에서 알아서 선택하게 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공계 갈 친구들은 특히 기술 과정 쪽에서 선택하면 되게 좋겠죠. 예를 들면 창의 공학 설계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심지어는 뭐냐 융합이고 기술 과정 이쪽에서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생기부양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부담 없이. 그러니까 저런 과목을 선택해 주는 게 좋고 예를 들면 뭐 내가 기술 과정 중에서 나는 문과면 저거 의미 없나? 아니지. 과정도 있잖아요. 아동 발달과 부모 있죠. 유아교육과라든지 아동학과, 교육학과 가래들은 이거 어차피 기술 과정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런 걸 택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특히 요즘 IT 난리도 아니거든요. 인공지능. 그래서 정보교과에서 특별히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초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아이한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 없었잖아요. 이런 과목이 마치 뷔페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고교학점제라고 합니다. 그럼 봅시다. 과목이 이렇게 많아지는 게 아이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돼요. 많아지면 귀찮죠. 그건 안 좋은 점이지만 선택할 게 많다는 것도 좋은 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의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어요? 단순한 방향으로 가야겠어요? 입체 다면적으로 가야겠어요? 입체 다면적으로 가의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올해예요. 얘네들의 입시 결과가 이제 28에 나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고교학점제 준비 안 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럼 같은 10등이면 대학교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2 외국어 한문교과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양교과 이런 것도 있죠. 자, 여기까지가 고교학점제예요. 와, 힘들지만 여기까지 이해되면 이제 대입변화가 쑥쑥 이해돼요. 아, 국가에서 2028에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바꿨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 자제분이 대학을 갈 때는 이 전형의 토대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즉 총론은 그대로고 강론은 바뀔 수 있지만 총론은 이 대세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세 가지 핵심 변화 필요 없고 일단 수능 과목 우리가 지정해. 그러니까 수능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지죠. 아, 우리 아이는 귀찮아. 생기부도 안 하고 그냥 수능빨로 갈래. 이걸 정시 파이터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먹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안 먹혀요. 왜냐하면 문제가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어려운 시험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서류도 적용할 확률이 거의 확실해요. 여기서 말하는 서류가 뭐라고요? 아까 생활기록부. 내신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볼 게 적어지죠. 내신으로는. 그러니까 더 많이 보겠죠. 서류 반영. 이것이 세 가지 핵심 변화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수능 개편 확정하냐. 이거는 도장이 땅땅땅땅. 자 보세요. 국어 저기 보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정말 문학 있죠. 저게 아까 국어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애들 다 선택할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 근데 수학에 미적 1만 있고 미적 2가 빠졌네? 기하도 빠졌네? 지금은 있거든요. 빠졌네? 왔어. 수학 쉽다. 그러니까 같은 수능 점수라도 미적 2를 택한 아이가 아주 체형이 좋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사회과학이 예전에는 17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건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죠. 공통이라고. 그래서 정해줬어. 근데 그 정해준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배우게 됐다.
중요한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 수능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보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기초학습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의 변별력은 좀 떨어지겠죠.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아하, 수능의 변별력은 좀 떨어지는데 기초 능력을 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 첫 번째 변화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은 지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있죠. 얘네들이 내년에 대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이거를 2026 대입 전형이라고 하는데 2028년도에 수시에 그럴 거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한 대학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들이에요, 이 학교들이. 건국대에서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키별로 뽑던 거야, 내신으로만. 교과 전형은 원래 내신으로 뽑는데 내신으로만 뽑으면 애들이 무슨 과목을 좋아하고 무슨 전공을 좋아했는지 모르니까 우리 전공을 정말 좋아했나? 라고 해서 30%는 학생부를 본다는 거야. 이게 서류예요. 경희대도 그래요. 고려대도 그렇고요. 동국대도 그렇고. 웃기죠. 아니 내신만 보지 왜 저런데? 왜 내신만 보지? 다면평가? 지금 9등급제일 때도 서류를 보는데 5등급제일 때 이걸 안 볼 리가 없다. 그럼 반면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신은 겁나 좋아. 근데 생기부 관리를 안 하면 손해를 보고 가겠죠. 이런 경우가 있죠. 조금 내신이 부족하지만 생기부로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고등학생은 관심이 생기부에 있다는 거예요. 생기부 시작은 뭐라고요? 과목 선택. 그럼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선택의 유불리를 알아야 되고 어떤 과목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게 오늘 강의란 말입니다. 그쵸? 그럼 귀찮아. 정시로 볼래, 정시. 지금은요, 정시가 좀 변별이 그래도 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미적2도 안 나오고 과학도 뭐 물리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쉬워지겠죠. 근데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한 학교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서울대예요. 서울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학생은 별로 없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의대 준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의대 가고 싶어서. 근데 수능을 봤는데 평상시 정말 잘 나오다가 수능 당일날 우리 아이가 긴장할 수 있잖아요. 아이니까. 그래서 점수는 조금 의대 점수는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좀 배치표상에서 좀 낮은 과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수능만으로 보면. 응?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가 자꾸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하고 싶겠지. 근데 그 과를 정말로 가고 싶은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국가적인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수능을 보긴 보지만 생기부도 보겠다는 거예요. 한양대도 그렇고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28년도에는 더 하겠죠. 따라서 생기부 없이는 대입에서 상위권 대학을 가기가 무척 힘들어진다. 이게 고교학점제입니다. 근데 생기부의 관리 시작은 뭐라고요? 과목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과목 자체를 평가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입시에 영향이 있으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은 당연히 그렇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미리 알려줬어요. 자, 우리 먼저 얘기해줬어 얘들아. 지금 고1 애들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25년도에 28 저걸 알려준대? 아니 지금 선택하지까.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연과학하고 공학계열 갔을 때 야, 너 웬만하면 확통, 기하, 미적조 선택해줘.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일반 선택 과목 우선 수강 권장이라는 게 아까 그거예요. 물리라는 일반 선택 과목 없이 전자기하학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 선택하지 말고 전자기하학을 선택하려면 물리를 먼저 듣고 해주라. 그래서 고1 때 고2, 고3 과목까지 체계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1한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아세요? 왜? 기초학습 역량이나 진로 분야가 안 잡힌 애들은 아주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거 상담한다니까요. 예. 이거는 객관적으로 무슨 자판기처럼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을 중학교 때 충분히 하게 가야 되고 그걸 초등학교 때 역량을 키워서 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문과 갈 건데요. 문과에서도 웬만하면 제2외국어 한문을 권장한다. 말이 권장이지 저건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서울대에서 굳이 저렇게 얘기한다면 저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서울대를 가려면 저래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고1 때 저거 안 보고 선택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전교 1등인데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인데 까딱하고 기하를 선택 안 하고 얘가 물리학과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는 뽑히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 그때 이럴 거예요. 나 너무 그걸 왜 그때 몰랐을까? 왜? 구몬 강의를 안 들었으니까. 우린 듣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경희대도 얘기하죠. 그죠? 이거 특히 메디칼 관심 있는 분들 많거든요. 메디칼 수능빨로만 간다. 안 그렇다니까요. 이제 수능에서도 생기부를 보는데 저거를 얘기 안 하겠냐는 거죠. 자, 동국대, 이건 문과를 했어요. 세상에 경제학과는 수학을 들을수록 좋다. 그리고 문과는 그렇게 이제 큰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법학과는 당연히 정치화법 들어야겠죠. 내가 가산점이 될 과목들만 보면 된다. 자, 보세요. 지금 2025년이죠? 지금 발표해줘요, 상위권 대학은. 왜? 지금 애들이 저거 보고 선택하라고. 근데 저것도 안 보고 선택하니까 태반이에요. 너무 웃기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구몬 강의 들으니까. 그러니까 구몬 강의 커리큘럼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알겠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제 요걸 가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크게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말이 뻔한 얘기죠. 자기주도 학습 역량,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하나하나 제가 보면, 내신 측면과 진로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내가 스스로 찾지 않으면 진로는 누구한테 꽂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 얘랑 결혼해라. 애들이 결혼할 것 같습니까? 취향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신 과목도 실제로 골고루 잘하는 걸 원해요. 이게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내신 진로를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주도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손해보는 애도 많아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기초학습 능력은 되는데 아주 잘하지 못하는 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초학습 능력이 됐다는 건 뭐죠?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되니까 스스로 막 설치해요. 왜 설치를 하는지 아세요? 아까 창의적 체험활동. 뭐죠?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활동이 그거예요. 일주일에 3번 하면서 내 진로를 찾아가서 그 계열에 맞게 과목 선택을 딱딱딱딱 한 애가 있어요. 학업은 내가 원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기초학습이 되니까 포기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되고 비율이 좋아서 대학을 잘 가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도 겁나 잘해요, 이런 애들은. 두 번째는 디지털 역량인데 이게 보면 실제로 모든 과목을 다 학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거를 정보를 다 책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매체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매체를 애가 신문을 사서 보겠어요? 아니라고죠. 서치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AI 쓰는 애들은 프롬프트 굉장히 잘하는 애들도 많아요. 이 디지털 역량이라는 게 교육의 도구로서 활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은 자꾸 디지털 그러면 게임만 생각하지만 반대급부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학습 능력이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들어야 될 과목이 많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너무 손해를 봐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애가 국어를 겁나 잘해요. 그리고 진짜 수학은 좀 하기는 했는데 너무 자신 없어서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기술 과정, 그다음에 사회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국어는 겁나 잘해. 그럼 과거에는요. 국어 겁나 잘하니까 수능빨로 어떻게 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댐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국어라는 댐은 높이 있어요. 그런데 수학이라는 댐은 요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얘가 요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폭에서 이렇게 줄줄줄 나가. 그럼 댐이면 얘가 높으면 뭐 할 거예요? 물이 새잖아요. 그것보단 이렇게 높을 필요도 없어. 요렇게. 그러면 요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게 개정교육과정이에요. 전인적으로 키운단 말이죠. 전체적인 골고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꾸준하게 모든 과목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대학은 갑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까요? 자기주도 학습력, 기초학습 능력이 그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봅시다. 자,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나온 책자예요. 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자기 관리 역량이에요. 그래서 생기부에 이게 진짜 많이 적혀요. 아이가 성적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꾸준히 오답 노트 등을 만들면서 부족한 변을 채서 기초 능력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디지털 역량.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과 기본 방향 4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반드시 디지털 역량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초학습 역량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실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자, 보세요. 벌써 보이죠? 교과하고 과목 표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거는 뭐냐면 필수라는 건 졸업할 때까지 저건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야? 고르는 게 밑에 숫자가 90이죠. 이 90학점을 내가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목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학습으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 커버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생활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옛날 같으면 수능으로 커버가 되는데 요즘은 상위권 대학은 그럴 리가 없을 테니 이 능력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합해서 192학점을 졸업하게 되는 것이죠.
되게 중요하죠. 필수보다 선택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만 봐도 아하, 얘는 우리 학교에 우리 과에 오고 싶었구나 이런 거죠. 어머님들도 그러시잖아요. 마트에서 저쪽 장바구니 보니까 어이구 오징어 있고 꽃게 있고 아이고 해물탕이다. 어이구 저기 보니까 소고기 있고 구워 먹을라나 보다. 이렇게 하죠. 대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기부의 장바구니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봤을 때 같은 성적이면 걔한테 메리트를 주고 싶은 것, 베너핏을 주고 싶은 것, 이것이 고교학점제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아니어도 이 관리만 잘하면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역량을 미래형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들을 다 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토크 콘서트에서 우리가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걸 복습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